안녕하십니까. 송국근의 혼술 6월 8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윤미향 파문, 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, 여기에 대한 입장을 오늘 처음으로 밝혔습니다. 이용수 할머니가 첫 기자회견에서 윤미향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폭로성 발언을 하고 나서 한 달 이틀, 32일 만에 첫 입장을 밝혔습니다.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그런 입장을 밝혔죠. 주로 말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. 시민단체의 활동 방식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, 이렇게 이야기하고,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는 위안부 운동의 역사다, 또 이번 계기로 기부금 모금 활동 투명성을 강화해야 된다, 이렇게 이야기했지만, 윤미향, 지금 여당 국회의원이 됐죠. 윤미향 본인, 또 정의연, 또 정대협, 여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고, 위안부 운동의 대의가 손상시키는, 대의를 손상시키는 그런 시도는 옳지 않다,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한 달 동안 침묵하다가 오늘 갑자기 이야기한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. 하나는 제가 한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이용수 할머니를 상당히 정치적으로 많이 활용을 했죠. 또 국정 운영 과정에서도 활용을 했습니다. 대선 때, 두 번의 대선 때 대구에 갈 때마다 윤미향 할머니를 유세 현장에 불러낸 거죠. 불러내서 사진 찍고, 또 청와대 들어가고 나서도 몇 차례나 청와대에 초청을 하거나 같이 행사를 하면서 다정하게 손을 잡고 휠체어를 끌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,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을 공격을 하니까 그 이후에 침묵했습니다. 청와대 관계자들은 국정이 아니다, 이렇게 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. 그런데 거기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습니다. 최근에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조선일보도 보도를 했고, 또 그런 측면 또 하나는 지금 마포 쉼터에서 관리소장을 하던 손영미 씨,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. 그런 상황이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을 하긴 했는데, 윤미향, 정의연, 정대협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. 자, 이런 상황에서 손영미 소장, 자꾸 하셨죠. 손영미 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니 윤미향 씨와 그 지지자들은 본격적으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. 여론전을 펼치고, 제가 볼 때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여론전을 펼치면서 언론 탓, 검찰 탓을 하는데, 특히 언론을 겨냥을 해서는 마치 마녀사냥식으로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. 일단 윤미향 의원은 오늘 국회의원회관 530호 그 앞에서 나오다가 기자들이 딱 진을 치고 있으니까 취재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왜? 뭘 찍으려고 기다리는 거냐? 내가 죽는 모습을 찍으려고 기다리는 거냐? 이런 말을 합니다. 국회의원이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내가 죽는 모습을 찍으려고 기다리는 거냐, 이런 식의 말을 합니다. 또 윤미향 의원 사무실 앞에는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. 포스트에 있습니다.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.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록이죠. 자, 그것을 지금 왜 갑자기 노무현 전 대통령, 극단적 선택을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또 이렇게 덜먹이는지 일단 이해합니다. 윤미향 의원은 어제도 추모사라는 것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, 지금 기자들은 안 만나면서 페이스북에 계속 본인 입장을 이야기합니다. 그 페이스북에서 기자들이 쉼터 초인종 소리를 울릴 때마다 검찰에서 쉼터를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하고, 죄인도 아닌데 죄인의식을 갖게 하고 실시 없이 전화벨 소리로 괴롭힐 때마다 홀로 그것을 다 감당해내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느냐, 고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지는 않죠. 그리고 고인도 압수수색 한 번 있었습니다. 3시간 동안 한 번 있었고, 고인이 그때를 전후해서는 본인의 파주 아파트로 돌아가 있었죠.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도 본인 아파트에서, 주택에서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니 또 다른 집권 세력에서 대대적인 지원 사격을 합니다.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언론이 만든 프레임에 검찰이 칼춤을 추고 여론이 파도를 쳤다, 이렇게 이야기하고, 김어준 씨 또 나섰습니다. 보도살인이다,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보도살인이다.
손흥미 씨의 극단적인 선택이 과도한 취재로 인해서 그런 것이다. 이렇게 그냥 단정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. 지금 유서 같은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 자, 그 상황에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저도 뭐 32년째 국회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. 청와대도 그 사이 한 10년을 출입을 했지만은, 그래서 이 보도 과잉 부분, 이 부분은 일부 그런 현상이 있다고 부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는 전통적인 언론, 신문, 그리고 지상파 방송, 또 통신 이렇게만 있었죠. 그런데 지금은 그 외에 종편 채널도 생기고 인터넷 신문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. 그리고 특수지, 전문지까지 전부 국회를 출입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국회 출입할 때 국회 출입 기자 수가 한 200명이었는데 지금은 1700명이 국회를 출입합니다. 언론사가 507개, 507개 언론사에서 1700명이 국회를 출입합니다. 모두 정치부 기자죠. 그러니까 특히 이 중요한 관심이 쏠리는 사안, 그 중에서 정치권이 어떤 식으로도 연관된 사안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취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. 이번에 처음이 아닙니다. 가령 그 최순실 파동 때, 그때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, 또 이 뭐 탄핵 때, 그때 보면 지금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. 뭐 최순실 씨 집에 진을 다 치고, 뭐 정유라 씨 이것을 쭉쭉 다 쫓아다니고, 박근혜 전 대통령마저도 청와대에서 나오고 나서는 그 사제에 다 진을 치고 한 번씩 검찰에 갈 때마다 그 지금 기억을 하실 겁니다. 자, 그것은 이 취재 경쟁입니다. 취재 경쟁. 부분적으로 보도 가잉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취재 경쟁이죠. 그때나 박근혜 정부 때나 지금 정부 때나 마찬가지입니다. 그런 상황을 가지고 지금 마치 언론의 취재 때문에 무슨 뭐 보도 살인이니 또 뭐 죽는 뭡니까 내가 죽는 모습 찍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냐, 이런 반응을 현역 국회의원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. 또 특히 윤미향 씨는 이제 여당 소속 국회의원입니다.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면은 국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700명의 기자가 있는데 본인이 기자들과 완전히 담쌓고 할 수는 없습니다. 본회의도 참석해야 되고, 오늘은 그 이야기하고 본회의도 또 참석 안 했습니다. 뭐 상임위에도 나중에 열리면 참석해야 되고, 뭐 여러 가지 연구단체도 가야 되고, 그럴 때마다 기자들이 그렇게 기자식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. 뭐냐면은 뻗치게 한다, 이렇게 표현합니다. 뻗치게 한다. 중요 인물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들으려고 위원회관 앞에 진을 치는 것이죠. 그래서 단 한마디라도 들어서 기사를 쓰려고 하는 겁니다. 그렇다면 본인이 피할 수가 없으면 본인 입장을 설명을 해야죠. 설명을 하면 기자들이 따라다니라고 해도 따라다니지 않습니다. 그러지 않고 본인이 일방적으로 SNS를 통해서만 본인 입장을 다 이야기하고 막 여론전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는 기자들이 묻고 싶은 게 있으니까는, 기자들이 물을 방법이 없으니까는 그 문 앞에 대기를 하는 겁니다. 뻗치게 하는 거죠. 근데 그것을 가지고 본인 그런 걸 가지고 마치 내가 뭐 죽는 모습 보려고 모습 찍으려고 기다리는 거냐. 또 고인이 된 그 손흥미 그 소장도 마치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그냥 몰아붙이면서 여론몰이를 하는 거죠. 자, 특히나 국회의원이 된 지금도 어떤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할 생각을 안 하고 본인 입장만 SNS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니까 기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인데, 저도 지금 국회 출입기자입니다. 국회 출입기자인데 저라도 윤영미 씨에게 당장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당장 최근 문제와 관련해서도 두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. 아주 핵심적인 사안인데 두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, 물어보려면 제가 만약에 일선 취재를 계속 하고 있다면 뻗치기 해야죠. 자, 두 가지는 뭐냐면, 하나는 2017년 4월에 위안부 피해자인 이순덕 할머니가 별세를 했을 때 조의금을 페이스북에서 조의금을 걷는다고 윤미향 씨가 공지를 했는데, 그때 돈을 조의금을 보내는 계좌가 손영미 씨, 작고한, 이번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손영미 씨 개인 계좌를 조의금 계좌라고 공개를 하면서 돈을 걷었습니다. 자, 그렇다면은 김복동 할머니가 작고했을 때는 윤미향 씨 본인 개인 계좌로 부의금을 걷었죠. 그런데 왜 이순덕 할머니 때는 쉼터 관리인 손영미 씨 개인 계좌로 돈을 걷었는지, 그리고 또 들어온 조의금은 얼마인지, 또 어떻게 썼는지, 그리고
손흥민 씨 작고한 고인의 개인 계좌 활용이 그때 한 번뿐이었는지, 아니면은 쉼터 관리소장 월급 80만 원 줬다고 하는데 검증 단계는 서로 어떻게 되는지, 그런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되는 시점입니다. 왜 그러냐면은 고인이 불명확한, 그러니까 유서 같은 걸 아직은 남기지 않은 걸로 보이죠. 그 이후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 따져봐야 됩니다. 작고한 고인의 명의로 부의금을 거둔 적이 있기 때문에, 개인 계좌로. 자, 그 다음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다음에 하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, 손흥민 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날 윤미향 씨는 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고 그 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, 이것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. 윤미향 씨가 6일 밤 페이스북에 본인이 지난해 1월에 손영미 씨에 대해서 썼던 거를 공유를 했다가 지웠습니다. 6일 밤, 그젯밤. 그런데 그 해당 글을 공유했던 그 시점에 고인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. 거의 비슷한 시간대입니다. 밤에. 윤미향 씨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소개를 시켜드렸지만은 급여는 80만 원밖에 못 드린다 했는데도 이래도 좋은 일을 함께하는 일인데 괜찮다고 해서 만나게 됐다. 그러고 할머니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할머니들 저녁 식사 챙겨드리고 잠시 골목 식당에 함께 앉아서 소주 한 잔 기울이며 둘이서 엉엉 울었다, 이런 이야기, 고인과의 추억을 막 이야기합니다. 그 시점에 이미 손흥민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그것을 윤미향 씨가 알고 있었는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.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. 본인이 이 SNS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. 그런데 경찰에서 손흥민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언론에 알린 것은 그 다음날, 어제 아침입니다. 그 전날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. 그런데 윤미향 씨가 SNS에서 과거 1월달에 올렸던 거를 다시 올리면서 고인에 대한 추억을 쭉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. 그리고 윤미향 의원 페이스북을 보면은 최근, 그러니까 1월 이후에 최근 몇 개월간은 손흥민 씨에 대한 어떤 글이 없습니다. 없는데 갑자기 손흥민 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시간에, 비슷한 시간에 과거 글을 올려서 추억을 회상을 했습니다. 자,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? 각상도 의원이 있습니다. 각상도 의원, 미래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위원장이죠. 검사 출신입니다. 각상도 의원도 이 부분에, 이 대목에 주목을 했습니다. 윤미향 씨가 손흥민 씨 사건을 언제 누구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는지,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손흥민 씨와 연락을 한 적이 있는지, 이런 것을 국민 앞에 밝혀야 된다,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윤미향 씨 아직 아무런 해명 없습니다.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. 언론과는 지금 접촉을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. 그렇지만 검찰에서는 고인의 휴대전화를 확보를 했습니다. 그 휴대전화가 곧 풀릴 텐데, 그러면은 작고하기 전에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, 또 어떤 메시지가 왔다 갔다 했는지,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서 혹시라도 이 윤미향 씨나 정의연과 관련이 돼 있는 내용이 나오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새로운 국면이 조성될 수도 있습니다. 선거권의 혼수였습니다.